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글 로케이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구글 로케이션 API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퓨즈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API 이 클래스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지오펜스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액티비티 레커니션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퓨즈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사용 방법을 익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프락시미티 알럿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구글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오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오펜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레커니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건데 내가 지금 도보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퓨즈드 로케이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API 클라이언트라는 걸, 구글 API 클라이언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아봤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커넥션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정을 할게요. 이제 구글 API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이렇게 커넥션까지,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사용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 안에요. 뭐가 있냐면 스태틱으로요. 퓨즈드 로케이션 API가 있어요. 퓨즈드 로케이션 구글 로케이션 서비스 안에 퓨즈드 로케이션 프로바이더 API라고 해서 이렇게 API가 있고요. 이 API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점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로케이션 마지막으로 수신한 위치를 넘겨받고 싶으면 get last location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갖다 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고 싶다 그러면 request location updat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 위치 정보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get location availability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넘어오냐면 location availability라고 하는 이거의 객체가 넘어오고요. 그 객체에서 is location available 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true, false 해가지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를 갖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퓨즈드 로케이션에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move 로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상으로 위치 정보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를 쓰려면 access move 로케이션이라는 퍼미션을 갖다 여러분들 유즈 퍼미션을 선언하셔야 돼요. 근데 이 퍼미션은요. 시그니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반 앱에서 얘를 갖다가 획득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케이션을 획득하려면 로케이션에다가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나는 로케이션을 어떻게 획득하겠어? 라고 하는 획득 조건을 적어 주셔야죠. 예전에 안드로이드 로케이션 할 때는 획득 조건 어떤 게 있었죠? 시간하고 거리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나는 이전에 수신한 거에서 최소한 이 시간만큼 지난 다음에 수신할래. 그 다음에 거리. 예전에 수신한 거에서 거리가 최소한 이만큼 떨어지면 수신할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더 많은 조건들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기술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로케이션 리퀘스트라고 해요. 로케이션 리퀘스트. 그래서 로케이션 리퀘스트에다가는 내가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업데이트하는 시간 간격, 그 다음에 거리 간격. 그 안드로이드 로케이션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내가 로케이션을 획득할 건데 로케이션은 이 시간까지만 나요 획득할 거야 라고 해서 만료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횟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로케이션에 싱글 로케이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싱글 로케이션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업데이트 횟수가 1회인 거예요. 1회. 1회. 일반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로케이션을 내가 얻어오는데 배터리 소모를 이걸 갖다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도록 나는 로케이션을 얻겠어. 이거에 따라서요.
구글이 계속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계속 돌리는데요.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돌려가지고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배터리 소모를 적게 해서 보낼지 아니면 정확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CPU 그 배터리 소모를 많이 써가지고 정확도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보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만료 시간을 설정한다든지 이제 듀레이션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이건 시간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런 간격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다리는 시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번 업데이트 되고 최대한 얼마 안에는 업데이트가 돼야 돼 라고 해가지고 업데이트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설정한 거 안에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횟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 그래서 프라이오리티로 해가지고요. 정확도 굉장히 높게 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 많이 써요. 배터리 많이 쓰지만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밸런스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겁니다. 정확도는 조금 낮추고요. 파워는 정확도를 조금 낮추고 파워를 사용량을 조금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 사용량을 최소로 해가지고 난 쓸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프라이어리티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 때 우리 구글 API 클라이언트 생성하는 거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빌더 만들고요. 커넥션 콜백, 그 다음에 페일 리스너 달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용할 게 add API에서 로케이션 서비스 API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 로그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스코프나 이런 것들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로케이션 서비스 API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API 클라이언트가 커넥트가 됐어요. 커넥트가 되면 자, 일단 위치 정보 중에서요. 가장 최근에 픽스된 위치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픽스된 위치 갖고 오는 방법은 get last location 한 다음에 여기 있는 API 클라이언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로케이션 서비스 fused location API 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 location, last location 해가지고 하면 가장 최근에 픽스된 위치 정보 넘어오는 거예요. 로케이션 매니저 last known location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 로케이션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위치 정보를 수신하거나 아니면 한 번만 수신하거나 이제 앞으로 픽스된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수신할 위치 정보를 수신할 때는요. 그 결과를 뭐로 받을 거냐면 당연히 리스너로 받겠죠. 얘도 똑같이 뭘 정의하고 있냐면 로케이션 리스너라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받을 거예요. 자, 로케이션을 받을 거니까 뭘 만드냐면 로케이션 리퀘스트를 만들어야겠죠. 로케이션 리퀘스트를. 그래서 로케이션 리퀘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객체에다가 인터벌 정의하고요. 프라이어리티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 한 다음에 API 클라이언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리스너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리스너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리스너의 on location changed라고 하는 곳으로 위치 정보를 수신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 정보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remove location update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지오펜스라고 하는 구글의 지오펜스라는 기능인데 이 지오펜스라는 기능은 프락시미티 알럿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서 반경 있으면 이 반경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 반경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구글 로케이션에서는요. 요거 말고도 요 안에서 이렇게 머무는 거 있죠. 머무는 것도 알림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요 안에서 이렇게 머물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오펜스 API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요. 프락시미티 알럿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를 위해서는요. add geofence, 그 다음에 remove geofence 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요. geofence를 등록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geofence를 제거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geofence라고 하는 이 geofence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요 반경에서 요
요 점에서 반경 얼마 안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거나 나가는 이런 것들 알려줘 라고 한 요 지점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등록한 요 정보 한 개를 갖다 지오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오펜스 API 통해서요, 지오펜스를 add 지오펜스 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요 지오펜스가 이제 하나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지오펜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지오펜스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오펜스 빌더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생성을 하고요. 예. 여기다가 생성한 다음에는 뭘 하냐면 그냥 리퀘스트 아이디 해가지고 리퀘스트 아이디를 얻어올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알림을 받는 종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엔터, 엑시트, 드웰. 예.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안에서 머무는 거. 이 세 가지를 갖다 내가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오펜스 빌더 가지고요. 내가 반경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뭘 할 수 있냐면 만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료 시간을. 예, 만료 시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 내가 여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내가 드웰로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머물어야지 넌 머물렀어 라고 판단할 거냐. 그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알림 주기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지오펜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서비스가 구동되면서 지금 요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계속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너무 간격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너무 늘어나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슉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게 여기 set notification responsiveness라고 하는 이 API입니다. 이 API를 통해서요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무조건 다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min, max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min, max 안에서만 그 값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타입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것들을 알림을 받을 거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오펜스를 갖다가 이렇게 그 빌더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럼 지오펜스가 있으면 그 지오펜스로 접근하는지 벗어나는지 내가 알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알림을 받는데 사용하는 게 뭐냐면 지오펜싱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오펜싱 리퀘스트. 그래서 지오펜싱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를 빌더를 통해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add 지오펜스 이렇게 빌더를 생성할 때요. 빌더 안에다가 지오펜스를 넣어가지고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리퀘스트 만들어진 거 가지고 앞으로 이거 알려줘 이렇게 가지고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이벤트가 딱 요 위치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 반경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알림을 해줘야 되죠. 알림. 알림은 지오펜싱 이벤트라는 클래스로 알림을 줍니다. 그래서 지오펜싱 이벤트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서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from int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면 뭐로 알려주겠어요? pending intent로 등록한 서비스나 액티비티나 리시버나 이런 것도 알려주겠죠? 그럼 얘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intent를 갖고 있죠? 우리가 프락시미티 알러트 할 때도 intent로부터 키 엔터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건지 나온 건지 이런 정보를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텐트 안에 그런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인텐트에 있는 정보를 뽑기 위해서 지오펜싱 이벤트 from intent 하고서 요 인텐트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지오펜싱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가 나와요. 그럼 지오펜싱 이벤트라고 하는 이 객체 안에는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내가 지금 접근한 지오펜스가 어떤 거다.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점을 내가 등록했는데 요 반경 안에 들어가면 알려줘. 여기도 등록해놓고 요 반경 안에 들어가면 알려줘 그랬어요. 여기 딱 들어갔어요. 여기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동시에 진입했죠?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오펜스의 리스트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진입했을 때 위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정보들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펜싱 이벤트 안에는요 from intent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러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펜스 트랜지션
이건 뭐냐면 내가 안으로 들어간 건지 밖으로 나온 건지 이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발생한 이벤트가 안으로 들어간 건지 밖으로 나온 건지 그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발생한 건지 그 이벤트를 이렇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오펜스의 목록이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 트리거된 위치를 이렇게 넘겨주는 API가 있습니다. 자, 지오펜스 사용하는 거 좀 볼게요. 자, 지오펜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해당한 지오펜스의 키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위도, 경도, 반경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나 이제 어떤 타입의 이벤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지오펜스를 만들었죠. 지오펜스 가지고서 이제 뭘 하냐면 지오펜스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만듭니다. 빌더 해가지고요. 나는 이제 이니셜 트리거, 이니셜 트리거 요거부터 이제 트래킹 하겠다. 엔터 되는 거부터 트래킹 시작하겠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지오펜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지오펜스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빌드해가지고 지오펜스 리퀘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지오펜스 리퀘스트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요. 저게 되면은 펜딩 인텐트가 있어야지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펜딩 인텐트 만들고 로케이션이 지오펜스 API에 add 지오펜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오펜스 리퀘스트 넣어주고요. 지오펜싱 리퀘스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펜딩 인텐트 넣어주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 위치에 딱 접근을 하면 이 펜딩 인텐트에 등록되어 있는 이 서비스가 구동이 되겠죠. 이 서비스가 딱 구동이 됐어요. 이 서비스가 딱 구동되면 이 서비스에서요. 인텐트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지오펜싱 이벤트를 얻어올 거예요. 어떻게 얻어오냐면 이렇게 지오펜싱 이벤트를 얻어오죠. 뭐 에러 때문에 발생했는지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에러가 없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엔터 들어가서 발생한 거냐, 익시트 나와서 발생한 거냐, 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들어가거나 나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트리거 하고 있는 지오펜스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얻어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현재 내 위치는 트리거 로케이션에서 이렇게 내 위치를 얻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어느 지점에 접근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지점에 접근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 지오펜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오펜스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통해서 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를 펜딩 인텐트에 선언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펜딩 인텐트를 기존에는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할 때는 그냥 만들어도 결과로서 저런 정보들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이걸 갖다가 인지하는 거예요. 액티비티 레커니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내가 멈춰 있는지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요 클래스고요. 요 클래스에 .api 해가지고 API 클라이언트 만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은 이거 .api recognition API라고 해가지고 해당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걷고 있다 아니면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객체가 뭐냐면 detected activit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etected activity 안에는요 이제 상태를 갖는데요. 상태가 내가 멈춰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도보를 하고 있는지 자전거 타고 있는지 자동차를 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고 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게 detected activity라고 하는 이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요청을 하고 나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넘어와요. 결과가. 얘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알고 싶어요. 저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럼 API 딱 호출하면 그 API 가지고서 인식됐으니까 알려줄게 리턴 이런 방식을 쓸 수는 없겠죠. 어떡하냐면 내가 등록을 해놓으면
등록된 결과가 예, 나중에 디텍팅 되면 디텍팅 된 걸 가지고 실행해서 딱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뭘 쓰냐면 pending intent를 사용합니다. pending intent를. pending intent를 통해서 실행되는 서비스로부터 그럼 얘가 자, 나 좀 알려줘 했어요. 알려줘 했으니까 pending intent를 통해서 알려주겠죠. 예. 알려주면 인텐트 안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정보로부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담는 게 뭐냐면 여기는 예, 이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로부터요 예, pending intent로부터 결과를 이 클래스를 얻어온다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정확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가능한 예, 모든 디텍티드 액티비티를 얻는다든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디텍티드 액티비티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API 클라이언트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API 클라이언트 만들 때는 API가 예,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아까 로케이션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내 동작 인식이니까 동작 인식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되고 나면 이제 API를 쓸 건데 요거 밑에 API 밑에 자, 이제 나는 내 동작을 인식시켜줘. 그래서 리퀘스트, 액티비티, 업데이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예, 간격. 내가 걷고 있어 라고 딱 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막 뛰어요. 그럼 뛰고 있어 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판단할 때 예, 디텍션 인터벌 는 얼마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고요. 디텍션 되면 요 펜딩 인텐트로 알려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펜딩 인텐트로 호출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호출을 한 거를 갖다 내가 제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리무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펜딩 인텐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디텍션이 됐어요. 디텍션이 되면 해당 서비스가 구동이 되겠죠. 이렇게 서비스가 구동이 되겠죠. 서비스가 구동되면 이 인텐트로부터요. 해당하는 디텍션 된 결과를 갖고 오는 예, 요 클래스를 이렇게 객체로 얻어오고요. 이 객체로부터 가능한 한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예, 디텍티드 액티비티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텍티드 액티비티 얻어오면요. 디텍티드 액티비티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지금 어떤 형태고 그거는 몇 % 정도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글 로케이션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퓨즈드 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로케이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예, 기능을 이용해서요. 퓨즈드 로케이션 프로바이더 API가 아니라 퓨즈드 로케이션 AP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퓨즈드 로케이션 API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예, 원하는 위치 정보를 얻어오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래서 로케이션 리퀘스트를 생성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로 호출하면 원하는 위치 정보가 오죠. 그래서 로케이션 리퀘스트 안에다가는요. 여러 가지 내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배터리 관련한 정보도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요청해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오펜스라는 걸 알아봤죠. 지오펜스. 그래서 지오펜스를 내가 이제 지오펜스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오펜싱 리퀘스트를 만들고요. 지오펜싱 리퀘스트 만든 거를 갖다가 내가 지오펜스에서 등록하면 이제 해당하는 곳에 접근하면 또는 벗어나면 지오펜싱 이벤트라는 걸 통해서 그 정보를 내가 서비스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액티비티 리커니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단말을 들고 있는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이런 클래스를 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레커니션 API에 리퀘스트 업데이트, 액티비티 업데이트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이제 디텍팅이 되고요. 디텍팅 된 정보는 해당하는 서비스 뭐 이런 쪽에서 액티비티, 레커니션, 리절트라고 하는 형태로 결과가 와서 그걸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구글 로케이션에 대해서